국어는 오지고 통쾌하게.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아하. 우리 중학교 예비 중일 친구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입학할 시간입니다. 기왕 국어를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드셨다면 오지고 통쾌하게. 네, 우리 친구들 예비 중일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공략 강의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선생님 영광이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도 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좋은 내용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고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타이틀부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지다 라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강남인간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표준어 적합한 사용하고 있고요. 오지다라는 것은 허술한 데 없이 야무지고 알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준어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한번 강의 타이틀로 잡아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허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알찰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통쾌, 유쾌, 상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술한 데 없이 야무지고 알차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비 중일이 되기 전에, 그죠? 준비, 예비, 대비, 방비, 채비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갖춰둘 거 다 갖춰두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예비 중일, 중학교 1학년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변화에 허술한 데 없이 야무지고 알찰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사실 선생님은, 최경일 선생님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어가 재밌는 방법, 비결 알려드릴까요? 자, 잘하면 재밌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를 못 느낀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는데 막 자꾸 틀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봐요. 쉽지 않겠지만 한번 상상해봐. 내가 푸는 문제가 다 맞고 정답이고, 친구들이 내 주위에 와서 막 하면서 막 친구들이 나를 칭찬하고 막 우르르 보고 막 그러면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지. 재밌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무지고 알차게 그리고 재밌게 국어를 공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내용들을 알차게 담아서 오지고 통쾌하게 자,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어서와 중등국어는 처음이지?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될 중학교 1학년부터 도입되게 됩니다. 2025학년도이죠. 그렇죠?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판이 새롭게 짜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예전 교육과정이고, 그때 쓰던 교과서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국가와 나라가 나섰어요. 좀 부담스럽긴 하지. 나라와 국가 정부가 나서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듭니다. 완전 새롭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 문제집 혹은 뭐 강의 등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 그죠? 비슷하게 가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판이 달라졌으니까, 교과서가 달라졌으니까 그와 관련된 강의, 그와 관련된 문제집, 그죠? 신속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바쁘다 현대 사회에, 그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당면하는 이제 당장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자,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이제 총 그 출판사들이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내고요. 그 출판사에서 이제 검인정을 받은 거죠. 검인정을 받은 그런 교과서들이 총 10개의 국어 교과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에 뭐 한 학교가 뭐 10권의 교과서를 다 쓰냐? 그건 아니죠. 동아출판부터 시작해서 미래엔, 비상교육, 뚜뚜뚜뚜, NMEDU까지 다양한 교과서들이 존재하는데, 학교에서는 특정 교과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있는 학기에는 이제 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안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요새는 트렌드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공부시키시죠? 그죠? 우리 친구들 자유학기들 놀아보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 학기에는 시험을 보니까 예비 준비 방비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 놓고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해서 다채로운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은 일단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시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출판사들의 이제 교과서 중에 다채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되는 교과서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교과서들 중에 우리 학교는 과연 어떤 걸 선택했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건 예를 들면 미래 이제 출판사에서 제작한 교과서라 하더라도 누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만 가르쳐 달라 하지 마시고 출판사하고 저자까지 함께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학교가 이제 이미 정하셨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도입되거든요. 다 정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이 강의가 오픈할 시기가 되면 다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발표를 잘 안 할 거니까요. 늦게 할 거니까요. 그죠? 나중에 교과서 나눠줄 때 알면 좀 늦잖아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 학생들 분께서는 학교로 전화를 하셔서 입학할 자녀다. 자녀의 학부모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국어 교과서, 국어뿐만 아니죠. 모든 과목의 이제 교과서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소스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해당되는 그 교과서의 강의를 좀 찾아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강남인강에서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강남인강을 통해서 같이 나아가면 오지고 통쾌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순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발빠르게 대비 준비, 방비, 예비할 수 있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자, 아울러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기 성찰 개발 역량,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디지털 미디어 역량, 문화 향유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사실 이런 역량들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듣기야 좋고 보기야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것들을 한번 좀 파고들까 합니다. 일단 국어 안에는 다양한 세부 영역들이 존재하죠.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듣기, 말하기, 매체까지. 그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매체입니다. 학생들의 매체 활용 역량,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과의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매체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죠. 그렇죠? AI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학교에서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일단은 영어 정보부터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매체를 활용하는 역량, 이런 기본 소양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갖추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료는 어떻게 또 이용하고 또 자료를 좀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포인트 부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변별점이 한눈에 좀 잘 들어오게 표로 제작된 것을 한번 인용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체 부분이 좀 강조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이 부분이 좀 뚜렷하게 변화되는 부분들.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가져가죠. 그렇죠? 이런 특징들 그리고 매체에 신설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 시대의 변화로 언어 환경을 고려해서 기존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을 디지털 미디어 역량으로 개선했다라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물론 IT 기기 뭐 어른들보다 요새 애들은 뭐 잘 씁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근데 게임에만 포인트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를 다각도로 검색하고 찾아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내고 뭐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특징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국어 안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라는 세부적인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학교 국어과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브로셔로 만들어놔서 이 부분을 인용해 볼 건데요. 일단은 학생들의 문해력, 어휘력 심각하다 이런 얘기 각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뭐 방송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중학교 국어 특히 1, 2학년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새롭게 이제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매체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매체 활용 역량 이런 부분들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생활의 활용, 그다음에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렇죠? 그러니까 배움이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과 연계되는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 7학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좀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미션 같은 것들을 좀 주면서 과제 같은 것들을 주면서 일일이 티코칭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여서 학생에게는 그게 자존심, 자부심, 자신감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해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뚜렷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강조해 나갑니다. 제가 이 3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독서 역량, 그다음에 쓰기 역량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국어, 언어, 능력, 역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데 핵심이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전 교육과정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 교과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하게 표시해놨다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잠깐 우리 친구들 잘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잘 오셨어요.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보시면은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 이는 해당 영역의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학습, 그 과목의 이제 주요 영역들. 말하기, 듣기,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아까 문학, 독서, 매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취 기준이야 뭐 예전하고 또 이제 비슷하게 중요하게 놓고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각 영역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개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가야 될 거.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하구나. 중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렇죠? 아직 예비 중일이 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개정에 중점이 된 사항은 자, 이런 내용들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국어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교섭하고 역동성을 강화하고 학습 도구로서 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국어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국어라는 말이 뭘까? 고기를 구워? 그 구워가 아니고 구어는요 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글로 쓰는 건 문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어부터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좀 친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어는 이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구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국어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자기 PR할 수 있는, 대중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연습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중학교 1학년, 뭐 시험 없는 학기, 자유학기제야 뭐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시험이 있는 학기에 돌입하게 되면 각종 수행평가부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점검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 갑자기 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은 상당한 말하기 불안이라든가 불안감 혹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 준비, 방비, 예비하셔야죠. 그죠? 그래야지 오지고 통쾌하게 국어를 공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중들,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일단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끔 해보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게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차 말하기 불안을 해소해 나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해봐! 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혼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잘해요.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비 중일 학생들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 고민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힘줘서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기 영역에서 개정의 중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해력 측면이죠. 한글 학습 강화 요구에 따른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죠.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것 중에 또 이건 심지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도 뭐 숙박업소에서 여기는 혼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쉽네요. 저 혼자 자고 싶었는데 막 이런 얘기 이해를 못하는 그죠? 막 그런 얘기가 있고 족보 같은 경우는 족발 보쌈 세트의 줄임말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 뉴스 기사 인용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히려 문해력 실태에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을 교육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여실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글 학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려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어휘. 사실 저는 학생들이 우리 MG 친구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문해력이 불균형한 상태다라고 선생님은 저는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MZ 친구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학습력을 보이고 있죠. 별다줄. 그죠? 별걸 다 줄여서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휘들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어.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어휘, 한자 어휘,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하다. 허약하다, 영양 불균형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내신의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어휘력 관련된 교재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강남인 강의도 최경일 선생님 접니다. 비롯한 다양한 교재 강의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어휘와 관련돼서 그런 어휘력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도 한번 추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중요한데요. 주제 통합적인 읽기,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 디지털 읽기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주제에 서로 다른 어떤 다양한 글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관점의 글, 그다음에 뭐 문학 작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비문학 작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주제 통합적 읽기고요. 그렇게 읽으면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교양을 쌓을 수 있겠고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독서는 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습관이 중요합니다. 쉬운 책부터 재밌는 책부터 차근차근 일단 앉아있는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학생들 실천하시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걸 도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는 다양한 갈래의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갈래의 글들을 읽어봐라 라는 거죠. 그 디지털 읽기는 또 전자책 그죠? 이북 이런 것들 활용하기도 하고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걸 활용해서 또 읽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진로 탐색을 위한 읽기. 자기가 좋아하는 진로를 미리 조금 빨리 찾아주면 방향이 정해지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힘과 방향, 방향과 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힘 있게 던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학생들의 노력도 일정한 방향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이 방향은 그냥 부모님이 정하지 마시고 학생들과 충분히 얘기하시고 상담한 다음에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방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좀 빨리 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생물은 꽃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피어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하나의 다 꽃과 같다. 자기들이 피어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영양분을 주고 돌봐주고 따뜻하게 지켜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자 진로를 최대한 빨리 정해서 관련된 도서들을 읽을 필요도 있겠다. 자 다음으로 쓰기 파트 한번 볼까요? 쓰기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쓰기,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실천 행위로서의 쓰기 이런 부분들이 강조됩니다. 한글 학습 문해력 강화, 어휘력 측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자, 쓰기라는 것이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자,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어떤 주제를 쓸까? 어떤 목적으로 쓸까? 예상 독자는 누굴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료가 없네? 자, 그럼 자료 찾아야지. 자료는 어떻게 찾지? 문제 해결해 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결국엔 완성된 글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한 편의 글을 학생들이 쓰는 과정들을 조금 많이 경험해 볼 필요도 있겠다. 쓰기 파트를 공략하려면. 사회적, 문화적 실천행위.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쵸? 자기 어떤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로서 쓰기. 최근엔 또 이제 디지털 매체의 역량, 디지털 매체가 강조되다 보니까, SNS, 그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런 데에다 글을 올리면 널리 퍼지게 되잖아요. 글 자체가. 그죠? 그런 게 사회적 문화적 실천 행위인 겁니다. 그치?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아마 학교 교과서에서 제안할 겁니다. 다음으로 문법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에서 2022로 변화하였지만 가장 변화가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띵띵띵띵 문법입니다. 그죠? 문법은 한 번 잘해두면 이건 필살기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걸 잘해두면 계속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의 기본적인 어떤 그 문법 개념들은 당연히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치? 그다음에 우리 국어 안에서 어떻게 또 다양하게 분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모국어 화자로서 이제 국어 문법적인 언어 생활 측면에서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문해력 강화는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해력, 어휘력 많은 영역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 어휘, 시험 어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 꼭 잡아가고요. 이거는 2강에서 또 강조드릴 생각입니다. 자, 문학 영역에서는 학습자 주도성과 포용성에 대한 반영, 문학 영역 내용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 좀 이따가 다뤘는데요. 한번 문학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내용 수준의 적정화, 학년마다 그러니까 1학년에 적정한 수준, 2학년에 적정한 수준, 3학년에 적정한 수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선 그런 학습자의 어떤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난도를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체 부분은 신설됐는데요. 자, 디지털 매체 기반의 의사소통 특성 반영, 디지털 매체 이용자의 발달 특성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고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매체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매체하고 다르게. 전통 매체는 어떤 것들이죠? 책, 인쇄물, 라디오, 신문, 그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전통 매체죠.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 인터넷 기반 매체, 네트워크 기반 매체, 디지털 매체,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그죠? 네트워크 기반하는 매체들, 디지털 매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홈페이지, 누리집이라고 하죠. 교과서에서는. 그다음에 SNS, 사회 관계망이라고 하고요. 이메일, 전자메일이라고 하죠. 교과서에서 쓰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기반 매체들이죠. 인스턴트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다. 그치? 그런 것들의 이제 특성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의 이제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별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봤고 그다음에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핵심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문학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자, 문학은 이렇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직접 인용한 겁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성한 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 제시해놓고 문학 작품을 통한 소통은 작품의 갈래, 작가와 독자, 사회와 문화, 문학사의 영향 등을 고려하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을 통해서 소통해야 돼요. 근데 그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작품의 갈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독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당시 창작 당시의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문학사, 문학의 역사죠. 그렇죠? 문학이 어떻게 변모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간단하게 제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해야만 되는, 달성해야만 하는, 도달해야만 하는 성취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문학 공부할 때 다양한 갈래의 어떤 특징들 다 알아야 돼요. 예부터 지금까지. 그지? 문학사라고 했으니까. 현대문학에만 포커싱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요 작가들의 특징, 그 다음에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창작 당시의 사회나 문화적 특징, 뭐 이런 것들. 다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의 수용, 생산 능력은 문학의 해석, 감상, 비평, 창작 활동을 통해서 향상된다. 그럼 이것들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문학 작품 해석하고, 감상하고, 비평하고, 심지어 창작 활동까지도 중학교에서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인간은 문학을 향유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한다. 윤리적으로 그렇죠? 내면을 한다는 거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고요. 1, 2, 3, 4, 5, 6 이게 초등학교고요. 이게 중학교입니다. 그렇죠? 차이가 학생들, 학부모님들 보이십니까? 그렇죠? 조금씩 단계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지죠. 용어 자체가. 그렇죠? 초등학교의 용어, 중학교의 용어입니다. 그죠? 이제는 서정서사 극교술이라는 이게 문학의 4대 갈래라고 하면 서정서사 극교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서정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도 있고 뭐 시조도 있고 민요도 있고 동요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갈래 진짜가 나타났다 라라라라 뭐 약간 그런 거지. 그치?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비 중일 학생들이 실패 경험하지 않죠. 지치지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 맥락, 독자 맥락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창작 당시의 어떤 그 역사적 상황, 문화적 상황,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창작된 작품이라면 그 당시 어떤 그 주류적인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강남인간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체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매체는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기술, 환경으로 당대 사회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매체 이용자는 매체 자료의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매체 이용자는 학생들이 되겠죠.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매체를 쓸 때 매체를 쓰는 상황 맥락 이제 매체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목적, 그렇죠? 뭐 주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그 사회 안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문화적인 특징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고려해서 대중매체, 개인 인터넷 방송, 광고 홍보물 다양한 어떤 매체 자료들을 좀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도적으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영역별로 인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일단 문학과 매체 중심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살펴보면 우리가 예비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강의를 좀 찾아보고 준비해야겠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지고 통쾌하게 자 예비 중일 학생들과 함께 첫 번째 강의 해봤고요, 그렇죠? 강남인강에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의 소망, 열망,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일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과 생생지락으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 오지고 통쾌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